자, 지금 시간이 2025년 3월 30일 일요일 오후 11시 52분입니다. 고버스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연봉부터 보여드릴게요. 연봉. 고버스에도 연봉이 있잖아요. 하단선이 있나? 보겠습니다. 자, 연봉으로 보면 하단선이 있죠. 네, 하단선이 있는데 진짜 강한 하단선은 요 정도 있어요. 1910원. 그 위에 하단선은 2130원이에요. 문제는 상단선은 2795원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강한 상단선은 여기 있죠. 3260원.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6개월봉은 볼 게 없고, 6개월봉 크게 볼 게 없어요. 하단선을 찍지는 않았어요. 근처까지는 왔는데 찍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볼게 3개월봉. 3개월봉은 지금 하단선 아래 있죠. 여기까지 일단 보여드렸고, 이제 봉이 바뀔 거잖아요. 봉이 바뀌니까 바뀐 봉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3개월봉이에요. 3개월봉인데 아직 하단선이 저가를 방어할 수 있을까? 물음표에 물음표. 상단선은 없어요. 상단선은 없는데 아직 하단선을 믿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자, 이제 3월 하루 남았어요. 하루 남았는데 이게 잘 보시면 어떤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지는 대충 감을 잡으실 거예요. 자, 만약에 등가로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 상단선이 다 있죠? 그러니까 등가로 시작했으면 이렇게 내렸을 거예요. 이렇게 내렸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내린 상태로 끝나든가 이랬을 거예요. 이게 월요일의 모습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문제는 갭상승이 올 거예요. 네? 갭상승이 올 거기 때문에 갭상승이 오면 이게 다 부러져요. 위쪽으로. 그래서 윗공간이 열립니다. 예? 윗공간이 열려요. 그러니까 아래는 막는 게 없어요. 아래는 막는 게 없는데 위가 열려요. 위가 열립니다. 자, 고가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가 투자 심리도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가 목표입니다. 여기. 여기가 목표예요. 그 얘기는 이 고가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고가가 목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갭상승이 의미하는 건 3월의 고가를 넘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기본적으로 차트는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의 고가를 넘고 싶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현물을 사면 저는 현물 매수하면 3월 고가 넘을 거라고 봐요. 3월 고가를 넘을 거라고 본다. 주봉은 바라보고 있어요. 3월 고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현물만 사주면, 매도하면 말 바꿔야 되고 매수하면 3월 고가를 향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갭상승 해가지고 대충 꼬리 달고 이렇게 가는 복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현물만 사주면 목표가 3월 고가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자, 요게 상승 추세선입니다. 그러니까 갭상승이 떠서 오르냐 내리냐 관심 없어요. 이 선을 만날 때까지. 이 선을 음봉으로 만날 때까지는 상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일봉이 음봉으로 저 상승 추세선을 만날 때까지는 상방인 거죠. 그리고 일봉이 저가를 깨지 않는 한 계속 상방이에요. 음봉을 그리든 양봉을 그리든 관심 없어요. 네, 저가만 지키면 계속 가는 거예요. 목표는 어디다? 3월 고가입니다. 자, 설명 끝났죠? 네. 설명 끝났습니다. 다음 달이 됐을 때 어쨌든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되면 갭상승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월봉에 이제 아랫꼬리가 잔뜩 생길 텐데 그 아랫꼬리가 어느 정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3월에 저가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겠죠. 3월에 저가를 지키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기본 2,375원. 그러니까 이번 달 저가를 지킨다라는 거는 이번 달 고가를 넘는다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이해하셨죠? 이번 달 저가를 4월 달에 지킨다라는 거는 3월 달에 고가를 넘겠다라는 의미랑 똑같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저가 안 깨지면 사시면 돼요. 이번 달 저가 안 깨지면 2,375원을 타겟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목표가 2,375원보다 위에요. 위. 매수가가 얼마든 상관없어. 2,375원보다 위에요. 조건은 저가를 지키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번 달 저가를 지키면 목표가는 2,375원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봉은 양봉이니까 양봉의 저가만 안 깨면 돼요. 근데 문제는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못해요. 이게 지금 등가에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뺐다가 일봉의 저가를 지키면서 올라가면 매수할 기회가 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갭으로 뜰 거잖아요. 갭으로 떠서 2.6% 정도 뜰 거라 매수 가치는 없어요. 근데 보유 가치는 있는 거죠.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보유 가치는 충분히 있고 매수 가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유 가치는 2,375원 이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거 뭐 돌려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로 347이 비싸요. 347이 비싸다고.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고버스 입장에서는 347 이상은 싼 거예요. 347 이상은 싼 거라고. 지수가 비싸면 고버스는 싼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타겟으로 한 봉이 연봉이에요. 연봉. 일봉이 아니라고요. 연봉이라고. 그러니까 봉이 너무 많이 남았어. 220개 중에 한 달에 20개씩 잡으면 240개잖아요. 그쵸? 240개를 잡고 240개 중에 지금 60개 정도를 쓴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꽤 많이 남았어요. 한 180개 남아있어요. 180개를 180개 이상 남아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지금이 지수가 높으니까 하방에 몰빵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곧버스를 사라고는 할 수 있어도 몰빵하라고는 못해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00원대까지 갔다가 올라올지 아니면 그냥 갈지 저는 몰라요. 모른다고. 연봉이니까. 그래서 공격적으로 메시지를 주기는 어려워요. 다만 347 위에서는 상방 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347 위에서 상방 보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그 얘기는 계속 반복해서 했지만 347 위에서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데 356까지 가요. 그러면 저라도 매수할 것 같아요. 저라도 상방 볼 것 같다고. 상방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지수가 올라가는데 거기다 대고 하방 얘기를 해봐야 시도 안 먹히는 거죠.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봉을 보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봉을 보느냐에 따라 기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예를 들면 연봉을 보는 사람은 주봉이 분봉처럼 보여요. 예? 연봉을 보는 사람은 주봉이 분봉처럼 느껴진다고. 근데 일봉을 보는 사람은 분봉도 주봉처럼 보여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일봉의 흐름에 몰입되어 있는 분들은 분봉조차도 주봉처럼 길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하루의 움직임에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일봉에 몰입되어 있는 분한테 연봉 이야기를 하면 미쳐버립니다. 그죠? 일봉 보시는 분들한테 월봉 얘기하면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렇게 긴 시간에 대해서 나한테 왜 얘기를 해? 나는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는 시각에 맞게 설명도 해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분들 입장도 헤아려야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설령 틀리더라도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진 시각처럼 굉장히 뷰가 길어.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비싸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347위는 비싸니까 사지 마. 근데 본인이 주봉이나 일봉을 보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까지 키면 사봐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의 뷰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제 뷰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뷰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개입해서 옳고 그름을 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347위는 비싸다라는 말이 맞는 거잖아요. 347위는 비싸다라는 말이 결국은 맞는 거예요. 근데 시차가 있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차에 의해서 혼란이 오죠. 근데 그 혼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연봉이나 분기봉 입장에서 봤을 때 외인 수급으로 보면 양봉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외국인은 거의 5조 원대 매도해요. 거의 5조 원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5조 원을 매도하고 있는데 양봉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트릭이죠. 근데 분기봉으로 봐도 트릭이잖아요. 3개월 동안 5조 원을 매도했는데 양봉을 그리고 있다라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봤을 땐 상승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씨도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상방 뷰를 보고 있는데 계속 하방 뷰를 주입시키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하방 뷰를 가지고 있으면 하방 뷰를 주는 게 나쁘지 않죠. 하방 뷰를 가지고 있는데 347위는 비싸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미 우호적이에요. 적대적이지 않고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347위에서는 하방을 버텨봐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미 하방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하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우호적이고 신뢰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상방을 보고 있어. 상방 뷰가 이미 나한테 꽂혀 있어. 근데 하방 뷰를 아무리 얘기해도 올라가면 원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상방에 배팅해야 되는데 제가 말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냥 자유롭게 배팅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저까지 키면 사라. 가이드를 드리잖아요. 저까지 키면 당신이 오르니까 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입장에서 돌려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지수가 내렸어요. 그죠? 지수가 내렸더니 이제 원망이 쌓이는 거예요. 왜 하방에 대해서 더 강하게 주장을 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원망은 가질 수 있어도 다른 얘기는 못하세요. 왜냐면 제 기본 뷰가 하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 거죠. 자, 2시간 봉까지는 골드죠? 골드 났잖아요. 2시간 봉. 이게 얼마 가야 돼요? 2215원? 여기 가야 되네요. 2215원 가야 돼요. 골드 났으니까. 이제 4시간 봉이 2215원 갔을 때 골드가 나나? 안 나네요. 4시간 봉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215원을 가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일단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고요. 4시간은 이슈가 없고 1봉도 사실 2215원 갔을 때 뭐 딱히 이슈 없습니다. 3일봉도 뭐 아무런 이슈가 없어요. 이슈 없습니다. 주봉은 어떻게 됐느냐? 주봉은 지금 골드 났어요. 주봉은 골드로 마감했다고. 이게 또 웃기는 거예요. 지금 골드가 나서 여길 갔는데 데드가 나서 아래로 뚫었잖아요. 근데 지금 골드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 가야 돼? 여기 가야 되죠? 여기 가야 돼요. 여기 2430원. 그쵸? 다시 2430원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종가가 상승하면 종가 아래로 내려오면 데드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종가가 상승하면 2430원이 다시 목표가입니다. 아니면 시간을 끌어서 옆으로 가든가.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목표치가 고가를 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여기 골드죠? 골드 냈으니까 됐고, 여기 데드잖아요. 그러니까 데드 냈잖아요, 여기. 데드 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근데 문제는, 여기도 데드가 났고, 근데 이게 지금 골드 났어요. 다시. 그럼 목표가 어디예요? 여기라고. 2430원. 자, 종가가 상승하면 데드 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종가 상승 시 목표는 어디예요? 2430원이라고. 근데 2430원이 고가보다 높아요. 그 얘기는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가를 넘으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목표치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요거 참고하시고요. 다른 봉은 뭐 이슈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봉은 아직 택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봉만 봐야죠. 주봉 목표치가 2430원인데 2430원을 갔을 때 이주봉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주봉은 아무것도 없다. 자, 이제 인버스 차트를 한 번 더 볼 건데, 인버스 차트. 1시간 골드고 2시간 골드 났으니까 일단 여긴 가야겠죠. 여기 4465? 65요. 4465까지는 일단 가야 된다고 보고 4시간 봉은 골드가 안 나고 1봉도 뭐 택도 없고 3일봉도 택도 없고 주봉도 뭐 특이사항 없어요. 주봉 데드가 안 났기 때문에 별 이슈 없고 이주봉도 이 가격 갔을 때 뭐 없습니다. 없어요. 월봉도 이 가격 갔을 때 없어요. 그러니까 인버스는 아직 특별한 부분이 없는데 문제는 고포스로 봤을 때 2430원을 가야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를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가를 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가를 넘으면 다시 골드가 나요. 골드가 난다고. 인버스도 이제 월봉이 골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430원을 가는 게 어쨌든 하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돈이 따라가야 돼요. 지금 돈이 문제예요. 저는 차트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차트는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이 문제예요. 중구난방이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개인에게 매수를 넘겨주든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 가려면 개인이 현물을 사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에게 현물을 매도시키고 있잖아요. 예. 이 최근에 한 10거래일 누적해서 보시면 개인 현물 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버스가 올라가고 인버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현물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와야 돼요. 청산이 이루어져야 돼. 개인이 현물 매도한 걸 매수로 교체를 해줘야 지수도 내려가고 인버스나 고버스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고버스 2430원. 그러면 2430원을 환산해서 인버스 가격으로 보시면 이제 대충 어느 정도 가격까지 갈 수 있는지는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는 정해져 있는데 돈이 충분히 따라줘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개인이 한 2조 원 정도 매수해. 그러면 제가 종가 끝나고 2430원이라고 막 떠들 만한 충분한 수급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이 현물 매수하지 않고 매도해요. 그러면 입 딱 씻고 변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명확하게 존재하지만 아직 자금의 흐름은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목표는 2430원입니다. 고버스 기준으로 주봉이 종가가 하락하지 않는 한 목표는 2430원이라는 거 감안하세요. 감사합니다.